자, 이번에는 요런 걸 한번 해볼 건데, 지금 강사가 설명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 A, 무기, 1이라 써볼게요. 유칼이라고 이런 식으로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활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 지금 안 써도 됩니다. 강사 설명만 들으세요, 일단. 자, 어차피 쓰는 시간 드릴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얘는 A 무기를 합시다. A 무기에다가 작동이라고 써볼게요. 작동. 당연히 뭐 얘네들이 이것만 있다 해가 작동이 될 리는 없겠죠. 그래서 클래스 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이드 작동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거고요. 당연히 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칼 작동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활 작동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하고 나서 작동시켜버리면 작동된다 안된다? 당연히 작동되겠죠. 그죠? 실행이 아주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칼과 활을 아우르는 상위 타입의 개념이 뭐죠? 바로 무기죠. 그죠? 그 다음에 보이드 작동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무기 쓰면 이거 작동된다 안된다? 이렇게 쓰게 되면 당연히 안되겠죠. 왜냐면 칼과 활은 무기라고 누구한테 알려줘야 된다? 자바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게 알려주는 행위가 바로 뭐다? 상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무기라고 쓰게 되면 무기 객체랑만 연결이 가능하지만 칼은 무기가 맞죠? 우리 상식으로 비춰봤을 때. 근데 자바가 그거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식을 자바가 몰라요. 그래서 A is a B, 칼은 무기다, 활은 무기다 라고 자바한테 알려준 행위가 바로 상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전에 이런 무기가 예를 들어서 700가지가 있대요. 당연히 지금 무기는 몇 개? 2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무기를 작동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활이라 썼어요. 그 다음에 활도 썼어요. 그 다음에 총도 있대요. 총. 그 다음에 여기는 A 무기 3라 하고요. 그 다음에 A 무기 3한테 뭐 작동 메소드를 호출해 볼게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지금.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그거에 맞게 총도 만들었어요. 총 작동 있죠? 총 작동.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총도 정상적으로 작동은 되긴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지금 이게 3개 있지만 무기가 700개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무기를 전부 작동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미션이에요. 미션. 자, 그러면 모든 무기를 작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요렇게 하려면 이거 우리가 무기가 700개면 몇 번 써야 돼요? 그렇죠? 700번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만약에 반복문을 쓴다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for int i는 1, i는 그 다음에 3, i 뿔뿔 이렇게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i가 1이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뭐 a 무기 1, 그러니까 즉 무기 1이라는 거는 칼 작동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lse if 해가지고 i가 만약에 2다 그러면 이때는 a 무기 2 작동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쓰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또 다른 예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저는 main2라고 해서 만들게요, 그냥. 그 다음에 main이라고 해서 만들 거고, 자, int n1 10 n2 n3. 자, 그러면 지금 변수를 3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값을 썼는데, 자, 이게 근데 어차피 이렇게 써봤자, 그러니까 변수를 3개 쓰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많아지면 많을수록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걸 관리하는 게 뭘 이용하는 게 편한 거예요? 당연히 배열을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그죠? 배열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배열 같은 경우는 중괄호 한 다음에 여러분들 N1, N2, N3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쓴 게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라고. 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그 공간이 N1, N2, N3 즉 10, 20, 30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다 10, 20, 30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폼은 돌려볼게요. int i는 0. 그 다음에 배열은 뭐가 있다? 배열의 길이 구하는 게 뭐죠? 랭스죠. 그죠? 자, 이거는 3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배열 순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2000개 있던 10,000개 들어있던 순회에서 출력하는 게 가능하죠. 자, 향상된 포문이라는 게 있어요. 향상된 포문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래머스 기초 입문 요 문제를 아주 열심히 풀었다면 요걸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 물어보면 안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 int n이라 쓸 거고 arr이라 쓸 건데 이게 바로 향상된 포문이에요. 자, 보시면 이게 arr 안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arr에 n1, n2, n3 이제 0번째, 1번째, 2번째 이제 각각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0번째 값이 들어가서 출력, 1번째 값이 들어가서 출력, 2번째 값이 들어가서 출력, 깔끔하게 10, 20, 30이 출력됩니다. 이게 향상된 포문이에요. 요렇게 써요. 요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 출력, 두 번째 데이터 들어가 출력, 세 번째 들어가서 데이터 출력. 이런 식으로. 요거 자바 프로그래머스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요게 강사가 뭐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포 이치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향상된 폼은 있겠죠. 여기 프로그래머스 입문 여기 있죠. 보면 자, 여기다가 포 이치라고 검색해 보면 포문이라고 할까요? 포문 나오나? 향상된 포문이라 해서 나올 텐데. 파트 5인가? 파트 6인가? 아, 여기 있다. 이건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스코프 요거였던가? 요거 아닐 텐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제 여기에 이제 향상된 포문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있네요. 포이치문. 여기 있네요, 여기. 포이치문이라 해가지고 요게 있죠. 요거를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하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튼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한데, 자, 지금 이번엔 요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지울 거예요. 요거 안 쓰니까 필요 없어요. 자, 이런 세 개의 종류를 저는 무기에다가 다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제가 이거를 무기 1 작동, 무기 2 작동, 무기 3 작동 하기가 싫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배열을 만들 때 int 한 다음에 a 이렇게 쓰면 이건 뭐예요? int 뭐라 해석하라 했죠? int 들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여기는 int 들만 담을 수 있는 배열인 거고, 칼이라면 뭐예요? 칼 들만 담을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무기라고 쓰면 이건 뭐겠어요? 그죠? 무기 들. 왜냐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무기는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무기들이라 만들고 new 무기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무기 몇 개 만들어진 거예요? 3개 만든다고 하시면 다 틀린 거죠. 무기 3개 만든 게 아니라 무기들이라고 읽긴 하지만, 이거는 무기들이라고 읽지만 이건 뭐예요? 무기 하나 만든 거잖아요. 무기 하나. 그러니까 사람 3명이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 만든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무기 3개가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무기를 3개 꼽을 수 있는 버스 한 대가 만들어지고 그 버스가 연결된 거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무기들 0번째에다가 A 무기.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 각각 뭐예요? 실제 무기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컨이 들어있는 거예요? 리모컨이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각각 객체랑. 그러나 각각 객체 리모컨의 복사본들을 여기다 0번째, 1번째, 2번째에다가 각각 꼽아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된다라는 거는 자바가 뭐 해준 거예요? 자동 형변화를 해준 거죠. 왜요? 이 무기는 얘는 칼과 연결되어 있고, 얘는 활과 연결되어 있고, 얘는 총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면 무기라고 썼기 때문에 무기들에는 오직 뭐만 연결될 수 있어요? 무기밖에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무기밖에 연결이 안 되는데 지금 자바가 이걸 된다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자바한테 활, 칼, 총이 무기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칼 리모컨을 무기 리모컨으로 변환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자바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오직 무기들 0번째랑 0번째 무기들을 썼기 때문에 누구랑만 연결이 가능하다? 무기랑만 연결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어쨌든 칼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죠? 얘는 칼. 그 다음에 얘는 뭐?
얘는 활, 얘는 총이잖아요.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무기 1이 무기들 연관체한테 꼬시는 거죠. 내가 어떤 객체 가리키고 있는데 너도 나랑 같은 객체 가리키자. 내가 리모컨 줄 테니까 내가 가리키는 리모컨 너도 가지자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기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무기랑만 연결 가능한데 너 무기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 A 무기 1은 자바가 A 무기 1은 연결된 게 칼이라고 알고 있는데 칼이 무기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준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상속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실행했을 때 아무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잘 되죠? 자, 그럼 여태까지 느낌이 안 왔잖아요. 왜 굳이 칼을 칼 리모컨으로 하지 왜 무기 리모컨으로 바꾸는지 몰랐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자, 향상된 폼은 하기 전에 이렇게 섞게요. 인트 i는 무기들 랭스 쓰시고 그 다음에 i 뿔뿔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무기 A 무기 그 다음에 무기들 i 번째 그러면 각각의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칼, 활, 총이 차례대로 여기 또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 무기의 작동 메서드 실행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왜? 어차피 칼, 활, 총에는 다 각각의 작동이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죠? 리모컨 버튼이 있기 때문에 실행하게 되면 칼 작동, 활 작동, 총 작동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리모컨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녀석은 뭐죠? 버스죠. 버스. 버스. 그 버스의 최대 가용 인원 몇 명? 3명이죠. 즉 여러분들이 무기들 랭스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3이죠. 그죠? 그래서 i가 0일 때 한 번, 1일 때 한 번, 2일 때 한 번씩 실행되는 거고 여기다 0이라고 넣게 이건 뭐예요? 이 해당 버스가 관리하고 있는 0번째, 즉 첫 번째 리모컨이 튀어나와서 여기에 박히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모컨,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모컨에서 실행.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일괄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본편은 아니고 자, 이 무기라는 요 클래스는 정말로 객체로 활용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약간 편의성 때문에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지금 우리가 뉴 무기 해가지고 객체 만든 게 있나요? 배열 말고. 얘는 그냥 칼, 활, 총 쓰려고 만든 녀석이잖아요. 우리가 무기라는 객체를 만들어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무기는 그냥 우리가 칼, 활, 총이 같은 그룹이다 묶어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딱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드는 거예요? 신입 개발자가 딱 우리 팀에 와가지고 보이드 작동? 잘 이거 왜 이렇게 구현하다 말았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 자체로 완성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만들다 만 거예요? 이거 자체로 완성된 거죠. 그죠? 이거는 이미 이 자체로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이걸 미완성한 게 아니에요. 자, 얘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요런 칼, 활, 총 엄청나게 뭐 잡다한 요런 것들을 리모컨 하나로 조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기 리모컨으로 하려고 하는데 무기 리모컨이라는 건 최소 뭐가 있어야 돼요? 버튼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버튼. 그래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신입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얘가 딱 와가지고 의욕에 넘쳐가지고 이거를 열심히 개발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딱 그 선임이 와가지고 너 오늘 뭐 했냐? 열심히 뚜닥뚜닥 거리던데 저 열심히 이거 만들어서 개발했어요 라고 하면 선임들이 뭐라 하겠어요? 뭐 한 거야? 욕하겠죠. 그죠? 왜냐면 이거 자체로 완성된 건데 이거를 개발하면 이거를 개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뭐예요? 어차피 여기를 아무리 여러분들 꾸며봤자 작동이라는 건 뭐예요? 메서드 오버라이드 법칙에 의해서 자식한테 넘어가죠. 그죠? 자식 자체에서 지금 작동이라는 메서드를 구현했기 때문에 자식은 자기 입장에서 구현한 작동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개발할 때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구현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주석을 걸어 써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글을 안 읽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어떨 때 글 잘 안 읽어요? 미시오 하는데 당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글 잘 안 읽죠? 당기 시오 하는데 밀고. 그죠? 그래서 자바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법을 만든 게 있어요. 아예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구현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자, 근데 당연히 이거 안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게 실행되려면 abstract이라고 붙여야 돼요. 자, abstract이 무슨 뜻이죠? 추상이에요, 추상. 추상. 자, 얘는 한마디로 리모컨 버튼 전용이다. 버튼. 얘로는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추상이기 때문에 이런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는 클래스 앞에는 요게 붙여줘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요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클래스 앞에다가도 앱스트랙이라고 여러분들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 바로 이런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메서드를 뭐라 한다? 추상 메서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앱스트랙을 여러분들이 붙인 거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나쁜 일일까요? 사실 여러분들의 자유를 더 제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클래스로 가지고 뭘 할 수 있었어요? 뉴 무기하는 거 가능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앱스트랙을 붙이게 되면 뉴 무기 자체가 막힙니다. 안 돼요. 앱스트랙 붙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앱스트랙을 붙이기 전에는 우리가 작동 메서드 호출하고 싶으면 작동 메서드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었지만 뭐예요? 앱스트랙 붙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앱스트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유를 더 제한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게 좋은 걸까요? 네,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범용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 클래스, 그러니까 여러 클래스긴 한데 그 여러 클래스에서 동일한 동작, 이런 작동 같은 메서드를 물려받아가지고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앱스트랙을 쓰는데 지금은 아무리 강사가 설명을 한다라도 바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일단 칼에 보면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차피 칼이라는 게 무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기 때문에 부모가 물려준 작동 메서드 물려받아야 안 받아요? 물려받죠, 그죠? 작동 메서드 물려받잖아요, 그죠? 작동 메서드 무기 클래스한테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작동 메서드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거, 메서드 오버라이딩은 원래 선택이었어요? 아니면 필수였어요? 선택이었죠, 그죠? 부모가 준 게 마음에 들면 부모 거 그냥 쓰는 거고, 그게 아니면 자식선에서 자식 구현하는 게 메서드 오버라이드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부모가 안 쓴 거, 아니 다시 부모가 쓴 거 안 쓸 거면 메소드 오버라이드 통해서 쓰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부모 입장에서 준 요 작동이라는 메서드가 쓸모 있는 걸 준 거예요? 없는 걸 준 거예요? 그냥 반쪽짜리 준 거잖아요. 이건 자체적으로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추상 메서드는 메서드 오버라이드가 필수예요. 필수. 자, 여러분들이 메서드 오버라이드 안 하면 자바에서 엄청나게 뭐라 합니다. 보이시죠? 바로 빨간 줄 그어지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추상 메서드로 만들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바로 이거를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설명.